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수능 전 대학 특집,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홍익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홍익대 딱 하면 설명드릴 내용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홍익대 논술 첫 번째 특징. 홍익대는 완성된 글을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자, 여러분, 완성된 글이라는 게 대체 뭘까? 사실 이 완성된 글을 요구하는 학교가 뭐 많지는 않아. 여기서 말하는 완성된 글이라는 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3단 구성을 잘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학교입니다. 어느 학교든 당연히 정해진 형식이 있고 요구하는 그런 템플릿이 있는 학교,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죠. 근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혹은 모범 답안들을 얘들아 너희가 조금만 분석을 해봐도 대체로 서론이 되는 내용과 그리고 본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전개해주는 결론의 형식이 굉장히 빈번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애초에 완성된 글을 요구하는 학교는 숭실대와 홍익대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홍익대는 정말 그 논술의 완성도 자체, 그리고 가독성, 정말 글쓰기를 제대로 보는 학교들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답안을 전개할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로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본론은 알겠어. 왜?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도 풀었듯이 대체로 그냥 본론이 곧 우리가 바로 써야 되는 뭐 비교이자 평가이자 뭐 요런 놈들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그렇다면 과연 서론과 결론은 뭐냐는 거야. 얘들아, 이 부분에서 홍대의 2번째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홍익대의 2번째 특징, 논제 1의 첫 번째 제시문 가, 그리고 논제 2의 첫 번째 제시문인 마, 이렇게 2개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가와 마가 얘들아 전체 제시문을 아우르는 기준이 되는 서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서론에 지금 뭐 쓸지 정해준 거야, 얘들아. 서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본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기 전에 약간 밑밥을 까는 그런 대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봤죠. 그치? 그런 것처럼 뒤이어서 나오는 제시문들의 가장 큰 포괄적인 화제이자 내가 이 나머지 제시문들을 평가하거나 비교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서론이자 기준이라는 얘기로 말을 하냐면,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제시문들이 절대 구구절절 설명되지 않아. 우리가 논술을 좀 써본 친구들이라면 가에서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러한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3문장, 4문장 이렇게 길게까지 쓰는 학교들도 분명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첫 번째 나오는 제시문이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든 없든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준이 되는 서론으로서 한 문장에서 2문장까지로만 진짜 많이 쳐줘서 근거가 많다라고 한다면 2문장까지 써주는 게 기본 흐름이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을 쓸 수도 있어. 이게 뭐 100% 절대적인 거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과거 기출부터 쫙 풀어나가면서 어쨌든 학교마다의 틀과 그리고 형식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홍대는 각 논제의 첫 번째 제시문은 그냥 하염없이 다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제시문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기준만 명확하게 꼬집어주면서 서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를 요약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제시문들을 이 가를 바탕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홍대 논술 3번째. 얘들아, 홍대는 절대 자기 생각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에 덧붙여 절대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대학이야.
얘들아, 이 부분은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 중에 성신여대랑은 완전 다른 그런 포인트죠. 홍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재시문 기반으로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 채점 기준에도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너의 배경 지식으로 답을 쓸 경우에 감점된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 좀 고마운 게 뭐냐면 성신여대도 그렇고 가톨릭대도 그렇고 홍대도 그렇고 이 논술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같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능 전에 보는 선두주자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웠던 아니 거기서 문제를 풀었던 그 대리 키워드를 다 적어놓고 있으면 내가 보는 그 수능 이후의 기출 중에서 이런 논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의 논술들이죠. 근데 이렇게 논술에 많이 나오는 주제를 다루는 학교를 쓸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기존의 것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배경 지식으로 글을 채운다는 점입니다. 물론 얘들아, 이 논제를 내가 딱 읽고 제시문을 읽고 내가 전에 배웠던 그 내용을 여기서 잡아줄 수 있구나 라는 그 근거와 설득이 명확히 가능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배경 지식, 이거는 그런 배경 지식이 아니야. 그냥 그 근거를 보고 내가 내 어휘, 내가 외워왔던 어휘로 바꾸는 작업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주제인데 이 논제, 홍대의 논제에서 설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절대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 추가로 막 적어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얘들아, 정말 대학교 논술을 너희가 준비할 때 내 생각을 써도 되는 대학과 절대 안 되는 대학을 분명히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점수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애초에 너희 생각을 쓰거나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는 안 돼. 무조건 제시문에 기반해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돼. 라는 학교의 기출에 내 생각을 쓰는 건 안 될 일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홍대 역시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런 것들의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살짝 덧붙여서 얘들아,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 사실 홍대 기출은 논제 1번과 2번의 배점이 약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논제 1번의 배점이 2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논제 2번의 배점이 2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 논제 1번과 2번이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학과가 논제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는지 그거를 꼭꼭 기억을 해두고 실제 시험장에서 당연히 그거부터 집중해서 푸셔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과, 그리고 그 학과에 따라 점수를 더 많이 주는 문제를 꼭 반복적으로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시험장에서 제대로 푸셔야 되겠죠. 사실 이 2022년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이 홍대의 유형이 살짝 독특해진 경향은 있습니다. 뭐 독특해졌다기보다는 기존의 유형과는 살짝 다른 감이 있죠. 근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바뀐 홍대의 기출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대신문 그 자체의 주장과 근거가 녹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 기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질적으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홍대 기출 문제 당연히 풀어보고 모범 답안 필사하고 재장석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은 홍대 시험 사실 우리 합격할 수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시면 됩니다. 얘들아,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 결론 얘들아. 결론 같은 것도 진짜 별거 아니라 이제 어떤 제시문에서는 결론을 애초에 제시문을 또 주면서 이걸로 결론을 써라 라고 약간 언지를 주는 듯한 그런 제시문도 있고, 그거 외에 얘들아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문단을 나눠서 이 전체를 아우르고 종합하는 한 문장을 마무리해 주셔도 정말 좋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꼭 기억을 하고 분량의 제한을 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결론까지 꼭 포함을 해서 답안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홍익대학교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같이 배울 수 있는 홍익대 준비 마지막 파이널 특강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배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우리는 수업에서 보도록 해요. 안녕!